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이 불통의 정치판에 판을 깨트리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어렵다면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도 폐념치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이죠. 이 나쁘게 보면 영리하고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판을 뒤집는 제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제 정무석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3자 회동을 제안했지만 박광원 원내대표는 거부한 바 있죠. 자, 이를 두고 민주당은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재명 대표 두 번 죽이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를 냈죠. 그렇지만 여야 협치를 위해 이 대표가 가르마를 타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통큰 결단으로 원내대표뿐 아니라 여야 대표를 포함하는 5인 회동을 역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5인 회동은 대통령이 피의자인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구설에 오른다라는 걱정까지 털어낼 수 있는 묘수인 것도 같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고 민생에 진력하는 모습을 각인시켜 30%대에 갇힌 지지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념치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시사 1번지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이 휴일이고 어린이날이죠. 지금 5월의 실록에 이 생기를 돋게 하는 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패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손금주 의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네. 오늘 단비 같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미국 국빈 방문 마치고 윤 대통령 귀국했고, 또 일요일에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갖죠. 또 수요일이죠. 5월 10일이면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궁금한 게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왔을까, 이게 궁금한데 먼저 배종찬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3%,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57%로 직전보다 6%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일정들이 다 포함된, 또 그 이후의 평가까지 포함된 지지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3%포인트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여하튼 아주 큰 폭은 아닐지라도 외교 순방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외교가 35%로 직전 조사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여전히 외교가 32%. 과연 이 외교와 관련된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공감시키고 평가를 얻어내느냐. 또 이제 기시다 총리가 7일 8일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시점에서 역대 대통령의 임기 1년여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1년여 시점에 78%, 박근혜 전 대통령은 57%, 이명박 전 대통령은 34%,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로 나타나서 그래도 국정 동력을 요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어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임기 1년을 지나는 시점에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3%가 오르고 6%가 그 내려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은 3% 오르고 부정적 평가는 이제 6%가 내려갔는데 이 차이는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이 부정은 아닌데 네. 긍정으로 좀 평가를 주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응답자들 중에는 대부분 이럴 때 모르겠다, 이게 무응답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약간 중도 성향, 중도적 위치에 있는 3%를 더 끌어들이는 노력도 필요한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대통령이 이렇게 여소해야 될 국면, 또 지지율도 낮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도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제 무엇보다 그 대통령의 소통 포용 능력에 대한 평가 이게 부정 평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자, 이 문제는 이제 취임 이후에 도어 스태핑 같은 그 적극적인 소통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멈추기도 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소통하고 포용 부분에서 점수가 바뀔까요, 손 의원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무튼 계속해서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에 있지 않은 인물을 우리 국민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어쨌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도어 스태핑으로 뭐 시작된 대통령의 언론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단절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1년 동안의 정치를 살펴보면 누군가의 싸움의 정치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진영, 상대자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시하고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많았고 그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좀 접는 부분이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포용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참 좀 아쉬운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뭐 저도 이제 그 원래 지도자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두 번 뭐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저번에 도어 스태핑은요. 저는 MBC 기자들에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아마 MBC 기자가 슬리퍼 신고 이제 거의 뭐 난동 부리듯이 네. 대통령께 그 무례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도어 스태핑이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이제 중단은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 매일 하는 거는 좀 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횟수는 약간 이게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한번 이게 그 도어 스태핑은 재개하는 게 맞고요. 뭐 앞으로 이게 그 야당과도 뭐 저는 좀 이따가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는 거는 부적절하게 보지만 그렇지만 이게 다른 뭐 박강원 원내대표든 야당과도 이게 소통을 좀 활발하게 하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신 의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자세히 관찰해 보면 비공식적인 발언이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귀국하는 길에 기내 기자 간담회는 안 했지만 기자 간담회에서 했음직한 내용을 나중에 국내에서 돌아와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갔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보면 굉장히 핵심을 잘 짚고 있다.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육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북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거. 그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무 이야기 안 하면서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라는 부분. 또 하나는 북한이 우리가 미국, 일본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중국이 우리를 무시 안 한다. 우리로서는 한미일 공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 실질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리가 되면은 잘 하는데 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기자간담회를 왜 적게 했을까? 오히려 대통령의 특징을 보여주는 자리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참모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잘 진언을 해서 이런 자리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네. 저도 방금 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도어 스태핑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약점이 많이 노출됐으니까 지금까지 하지만 준비가 된다면 적절하게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다시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네.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관련해서 좀 논의를 좀 확장을 시켜 보기로 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전직 대통령을 보면 같은 시점에 문 대통령 78%, 박근혜 대통령 57%.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이제 윤 대통령이 비슷한 수준이고, 네. 노무현 이제 전 대통령은 더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 국면 네.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이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매우 낮았다. 그 직후에는 급반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04년 이 탄핵 국면에서 열린우리당의 총선 압승으로 연결되는 지지율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저도 이제 30년 전과 데이터를 분석했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 국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45% 정도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지지율이 가 있어야 되는데 왜 15%가 모자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소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내부 소통입니다. 지금 내부 소통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과 당용 간의 용산이죠. 당용 간에도 지금 최고위원 리스크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진복 정무수석과 또 태영호 의원 사이에 녹취록 파문도 있죠. 그런 게 왜 있어야 되죠? 이렇게 어려운 전국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일단 이 충청이나 50대나 주부층을 더 빨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 5%를 못 빨아들이는 거죠. 또 하나 5%는 여야 소통인데 그러면은 뭐 이 박강원 원내대표는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야권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단체로 이렇게 얼마든지 야권 지도부 그리고 여권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워싱턴 선언의 배경 기시다 후미오 총리 앞으로 일본 외교에 대한 앞으로 주 상황에 대한 설명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여야 소통 안 하고 이재명 대표를 오로지 범죄자이거나 피해자이기 때문에 안 만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이 잘 공감 못해.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호남 40대 화이트 갈라는 아예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 한 30% 40%를 버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민 소통인데 국민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 많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그런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관제에서 숯불을 굽는다는 것도 이해되고 청주를 마신다고 다 이해됩니다. 좀 설명을 해줬으면. 근데 여차저차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현충원을 가고 여차저차 또 야당 의원들도 만나게 될 때 어떤 배경이냐 그런 걸 좀 편안하게 겸손하고 공손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중도나 무당이나 MZ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각각 5%씩 지금 못 받아들이고 못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사실 30% 박스권이거든요.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지금도 뭐 한미 정상회담의 플러스 효과를 가지고 이제 35%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는 있는데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부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했어요. 미국에 가서 중국은 더 이상 우리와의 관계에서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표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사예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과 반대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기존 정책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깝게 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하고 그와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취지를 물어봤을 때 대통령의 태도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하는 대통령, 공감하는 대통령, 타협하는 대통령, 연대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자꾸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는 겁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뭐 대통령은 선수가 이게 그 야구 전광판 이런 거 자주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물론 이제 점수는 중요하죠. 저도 이게 롯데 열렬한 팬이지만 전광판은 자주 안 보더라도 점수 자체는 이게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저는 중요는 하다. 연연하지 않더라도 이 말 이거는 저는 맞다 보고요. 다만요. 다만 이게 저는 지지율이 다는 아니라 봐요. 대표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항상 높았어요. 그러나 역사의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이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층, 지지층이 아닌 것도 국익을 위해서 일을 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에 7, 80%, 마지막까지 40% 이게 부끄러운 지지율. 이게 왜냐하면 국민을 완전히 두 갈래 양극화식이 나니까 콘크리트 40%가 됐기 때문에 퇴임시까지 유지한 거죠. 이거는 역사에 죄를 지은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그 배종찬 소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45% 정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려워요. 이미 양극화 될 대로 되고 대통령 선거 때는 한 47, 8% 얻어도 그거는 이게 차악을 찍은 거고 저는 30% 중반 정도만 유지하면요. 상당히 그 국정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항상 비유하듯이 광개토대왕이 와도 세종대왕이 와도 이제는 이게 40 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그게 저는 100%다. 40이. 아니, 근데 옛날처럼 이게 7, 80%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보수층도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에
모르고 이게 근데 초창기에 여야 다 보수 진보 다 지지해 준 거 아니에요. 이전에 이게 이미 우리 국민이 두 조각 완전히 나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어느 쪽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진보층에서 윤석열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뭐 30%대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참 인식이 중요한 것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대선 때는 그러면 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든 어디에 출신이든 정당이 국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더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바마나 뭐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생각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대통령이 됐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왜 서정우 변호사가 갑자기 역사학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강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세종대왕 이야기 할 필요 없죠. 다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소통도 해야 되고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하나가 됐을 때 겨우 우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고 산산이 쪼개져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은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관전자가 아니라 선수입니다. 그러면 전광판을 대야죠. 지금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뛰고 있는 너무 잘하고 있죠. 배지한 선수나 또는 우리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또 우리 국내 야구 선수들이 야구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자이언츠 선수들이 자이언츠가 지금 리그 1위에 등극한 것은 전광판을 뚫어져라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오로지 국민 생각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국익만 생각 하나만 이 조언을 드린다면은 데이터 제가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겸손하게 편안하게 국민들에게 더 많이 설명하고 야당을 향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좀 벌끄러우면 더 지도부를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만나서 3시간이고 2시간이고 관저도 초대를 하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도 필요한 거죠.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지지율 10%가 되더라도 옳은 걸 밀어붙이겠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신경 안 쓰는 고집적인 쓰는 비치지만 제가 보기엔 안 그래요. 오히려 굉장히 신경 쓰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 그것은 정치 허세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 있기로 대통령실도 자체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따라 확 달라지는 게 저는 느껴질 정도예요. 따라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경 안 쓴다기보다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요즘 특히나 미국 갔다 온 이후에 대통령의 표정이나 은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유를 좀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페이스를 좀 찾아가는 것 아니냐. 1년쯤 되니까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야당에 대해서도 좀 더 관대하거나 관용적인 제스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흔히 하는 말로 6월달, 7월달에 인사가 있다든지 장관이나 대통령실 보좌진의 개편 그다음에 야당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친성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좀 여유가 있어졌다. 자기 페이스를 찾았다고 보시는 원인이 뭡니까? 미국 갔다 와서 바이든이 두드려줘서 페이스를 찾은 겁니까? 1년 해보니까 이제 경험이 쌓여서 페이스를 찾은 겁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아니 국제 무대에서도 이렇게 통하는구나는 느낌직하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저는 미국에 가서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를 하셨고 뭐 의회에서 영어로 굉장히 연설도 잘하셨고 뭐 장점도 많죠.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고. 근데 그 미국에서 했던 여러 외교적인 결단들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누구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인지가 잘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국익을 가면은 이거는 이제 외교 전문가의 논쟁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전처럼 야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뭐 덩그리 외교, 실리 외교, 동북아 균형자로는 제가 보기엔 너무 이전 시대 이야기다.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 무력 병합 불사 이 이후로는 세상이 달라졌다. 여기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우리의 대한민국 운명이 있는 거다. 네. 대통령으로서는 선택을 한 거다. 네. 자, 그 지금 말씀은 약간 좀 논지를 좀 네, 벗어난 네. 측면이 있어 제가 끊었습니다. 대입을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소통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아까 좀 짧게만 더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신성범 전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성범 전 의원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바로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한다는데 아 이런 거야 할 필요가 없이 좀 더 소통을 하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결국 이제 소통과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이제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당 원내대표끼리 대통령과 회동 언제도 캐념치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주목을 굉장히 끌었는데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먼저 선택을 해야 될 분은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예요, 민주당. 그런데 이른바 개딸들, 개혁의 딸들은 굉장히 좀 까칠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래 그러면은 3인 회동을 내가 하겠다라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하면 또 논란이 빚어질 것도 같고 과연 이게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그 정치판에서요 가장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게 내로남불이고요. 가장 필요한 게 역지사지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받고 헌재에서 재판받고 있죠.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민생을 위해서 여야 대표회담 합시다 하면 그럼 이게 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만날까요? 지금 이게 탄핵 재판 중인데 야당 대표가 만나면 헌재 재판관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진 않을까요?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해라는 뜻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개,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FC 피고인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쌍방울, 정자동 피의자입니다. 이런 분을 대통령이 만나면 혹시 이게 검찰이나 법원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요? 네. 따라서 저는 안 만나는 게 맞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이게 대통령이 안 만날 의지가 확고하니까 차라리 이게 나는 민생을 위한 쇼라도 한번 해보자. 저게 대국민 정치 쇼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대통령이 못 만날 거. 정말. 근데 대인배 행사하자. 네네. 그래서 이게 나는 개의치 않겠다. 원내대표라도 만나라. 이런 쇼를 저는 벌이고 있다. 우리 송검주 의원은 좀 아주 반대되는 네네.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가 오늘 계속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고 15개월 지났습니다. 네. 대통령 되시고 취임하시고 1년 지났어요. 근데 야당 대표하고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사실 야당 대표가 기소가 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하는 부분 뭐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야당 대표가 범죄자인지 여부를 의사결정하는 부분은 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이고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 지위에 있는 분한테 계속 범죄자이니까 만나지 않겠다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대통령이 하신 게 뭡니까? 결국 해놓은 거라고는 친일, 또 친미, 외교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사실? 15개월 지났고 1년 지났는데 야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책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국가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원내대표가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주셔야지 그거를 또 범죄자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네, 어떡합니까? 데이터로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핵심은 아까도 이제 네. 소통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보수층에서는 반대하겠죠. 하지만 중도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난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너무 싫어하는데 왜 이재명 대표 만나냐? 만나지 마라.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만나는 거죠. 다수당의 대표와. 그리고 국민 여론의 중론은 더 만나라는 여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나도 아니 이게 뭐 아이들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다 국가 지도자들의 만남인데 여기서 검찰이 뭐 눈치 보고 우리가 그렇게 허약한 재판부인가요? 서종 변호사도 법조인이잖아요. 알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겠죠. 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시절에도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박강원 원내대표와 만남을 주선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박강원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회동 없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냥 끝장 정치판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박강원 원내대표로 그렇게 만나는 것도 개념치는 않겠다. 뭐냐면 개념치라는 표현이 박영환 의원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 도리밖에 없다면 그렇게라도. 근데 이거 짧게 요것만 추가를 드릴게요. 특이한 것이 역대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틀째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5일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59일 만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5일 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안 만나면 이 여론의 부담을 누가 가져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아까 말씀드린 1대1로 만나기가 어려우면 같이 만나라 이거죠. 여러 명이서. 네, 신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물론 이제 원칙은 그게 아닌 줄 알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원내 대표를 불러서 만나는 건 나 캐념치 않는다 했는데 아주 역설적으로 통 크게 그러면 여야 대표까지 포함해서 5인 회동을 하자 이런 카드를 꺼낼 수는 없어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거 박 국장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부 끝낼 시간이 다 돼서요. 잠시 뒤에 15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